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듣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주제가 공기의 진동이 의미를 부여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의 의미를 인지를 하시는 거죠. 단지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인데, 공기가 떨리는 것일 뿐인데, 이것을 우리가 미세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의 의미를 자각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듣는 이 공기의 진동. 일단 그것을 우리는 소리라고 하죠. 들을 수 있는 공기 압축의 다양한 형태를 소리라고 한다고 해요. 물체가 공기 입자 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공기의 밀도가 압축이 돼서 밀도가 증가되고 또 물체가 이렇게 멀어지면 공기 입자가 분산이 돼요. 우리의 주파수는 초당 우리 귀를 거쳐가는 압축된 또는 분사된 공기 덩어리의 수를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청각계는 20Hz에서 20,000Hz까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주파수는 고음과 저음을 결정하고요. 또 소리의 강도는 압축된 공기 덩어리의 압력의 차이를 소리의 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악기나 사람의 목소리의 고유한 음색, 이것은 서로 다른 강도와 주파수로 이루어진 다양한 음파의 복합적인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인간의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000Hz인데 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한 2배 가까이 되죠. 64Hz에서 44,000Hz. 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고양이는 개가 못 듣는 것까지 더 많이 듣죠.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17Hz에서 15,000Hz. 돌고래는 75Hz에서 150,000Hz를 들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우리가 못 듣는 어떤 소리, 초음파로 이렇게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결국 우리가 저번에 시각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다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듣는 것 역시 그런 거죠.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동물들이 듣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으니까. 일단 소리를 듣는 것은 귀고요. 귀는 소리를 처리하는데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리를 골라내요. 뇌의 언어인 전기 신호로 신경 자극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뇌로 전달해서 고유의 처리 과정을 거치겠죠. 귀에는 그러니까 역할이 2가지예요. 소리를 처리하는 역할, 그 다음에 움직임이나 몸의 자세를 감지하는 기관이 있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죠. 소리를 일단 처리하는 거를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데 귀하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리를 골라낸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신경과학 공부를 하다 보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칵테일 파티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서 손에 칵테일을 들고 막 이야기를 나눠요. 아무도 그거를 의식하지 않지만 너무 신기한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드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목소리만 골라서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요. 소리를 처리하는 기관이 귀죠. 귀를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이는 귓바퀴와 귀구멍이라고 얘기하는 외이도가 있는데요. 이 귓바퀴의 주름이 왜 있을까요? 귓바퀴의 주름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소리를 이렇게 모아주면서 귓바퀴 주름이 한번 이렇게 공기가 부닥쳐서 들어가는데 이 만약에 주름이 없다면 2층이나 3층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해요. 어디서 부르는지. 실제로 귓바퀴에 주름이 없이 태어난 친구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귓바퀴라고 소리하고 상관이 없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위를 보면 고막이 있죠. 그래서 소리가 이제 웨이도를 타고 이렇게 고막으로 가서 고막에 부딪혀요. 근데 고막은 아주 얇은 막으로 돼 있어요. 종이장 같이 얇아요. 그래서 소리가 와서 부딪히면 흔들리겠죠. 고막이 이제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소리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거만 갖고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아주 다양하고 미세한 소리들을 고막의 흔들림 갖고만 알아낸다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귓속뼈가 고막의 진동을 증폭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뇌에서 또 이제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중위에 있는 그 귀 인두관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귀 인두관은 중위 속의 압력을 외부와 같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고막이 얇은 종이장처럼 얇다 그랬잖아요. 근데 압력이 만약에 그 외위하고 내위가 중위가 같지 않고 다르다. 한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밀리면은 고막이 소리에 잘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 차이를 조절을 해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귀 인두관이 필요한 거예요. 뇌를 또 보면은 뇌에 방골이관이 있죠. 세방골이관이라고도 옛날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 방골이관에는 림프액이라는 그 액체가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회전을 하면 림프액이 움직여서 감각세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 코하고 이렇게 막 돌죠. 그렇게 막 여러 번 돌고 딱 일어나면 막 휘청휘청 거리는 게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가 그 안에서 우리가 막 돌다가 멈췄다고 해서 액체가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도는 거죠, 액체는.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움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몸이 기울어지면 전정기관의 평형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제 얘가 우리가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 얘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감각세포를 자극해서 우리의 몸이 기울어졌는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얘가 떨어지면 이석증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어지러움증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달팽이관은 중위의 진동을 받아들여서 달팽이관 속에 그 청각세포가 흥분을 하면 이를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소리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소리가 밖에서 들어오면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서 외이도로 들어가고 고막을 이제 치고 고막에서 귓속뼈로 가서 귓속뼈에서 소리를 증폭시키고 달팽이관에서 이제 청각세포가 흥분해갖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청각의 전달 경로죠. 귀에서 자극의 전달과 관계없는 부분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방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이거는 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관들이에요.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 귀로 들어오면 달팽이관을 지나서 뇌관에 있는 연수, 아랫둔덕을 지나서 시상을 거쳐요. 시상은 모든 감각들이 들어오는 대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상을 거치고 청각피질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각피질에 전달이 되면 소리의 진동수나 강도, 종류나 의미 등을 인지를 해요. 그리고 왼쪽 청각피질은 소리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청각피질은 어떤 소리인지 판별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은 각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차이로 인지를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귀의 주름으로도 소리의 위치를 인지하지만 소리에 만약에 왼쪽에서 누가 나를 불렀어요. 그럼 왼쪽에 가까운 귀는 그 먼 쪽, 오른쪽 귀보다 1500분의 1초 정도 빨리 감지를 하게 돼요. 그 속도 차를 또 뇌에서 감지를 하면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양쪽 귀에서 들어오는 시간차를 이용해서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소리의 원천을 찾는 거죠. 대단하죠, 우리의 뇌가. 음악을 들을 때 fMRI로 우리의 뇌를 한번 스캔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양쪽 위 측두이랑 측두엽, 두정엽, 변형계, 시상, 손해 많은 부분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멜로디지만 인식, 집중, 기억 등 다양한 인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음악을 들어보실 거지만 청각피질이 축두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하지만 뭐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지각 능력이나 뭐 어떤 감각 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상상을 하는 거죠.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변형계는 또 우리 감정의 뇌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 좋다 아니면 아름답다 슬프다 아니면 이 음악을 들으면 듣기 싫다 기분 나쁘다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변형계가 당연히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상은 이제 모든 감각이 들어오는 대문이기 때문에 시상은 당연히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손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뇌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데 시각 피질까지도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왜냐면 어떤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눈을 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각 피질까지도 활성화되는 게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경험을 하게 해드릴게요. 청각 피질을 보면 이렇게 1차, 2차, 3차 청각 피질로 이제 청각 피질을 작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청각 피질은 그 소리의 높낮이를 인식하고요. 2차 청각 피질은 멜로디와 리듬을 인식하고 3차 청각 영역은 이런 패턴을 종합해서 음악을 인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음악의 분석은 감성과 공간 정보를 담당하는 우뇌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논문 같은 거를 살펴보면 음악이 주로 우뇌에서 담당을 하지만 음악을 분석하는 평론가나 작곡가들은 좌뇌가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음악이라도 감성적인 거는 우뇌에서 활동을 하지만 리듬이나 이런 거는 또 좌뇌에서 담당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주로 이제 음악 하면은 우뇌 쪽에서 많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악 처리를 하는데 시각 피질까지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프랑스 카엔 대학 연구팀에서 양전자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의 뇌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시각 영역이라고 불리는 브로드만 영역 18번하고 19번이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뇌의 각 영역을 이 영역에서 뭐를 하는지 찾아내서 번호를 뇌에다 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각 이미지를 그릴 때 활동하는 이 영역인 18번하고 19번이 활성화가 됐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음악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을 스스로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잘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그냥 상상만 해도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1차 청각 피질은 반응이 없지만 나머지 2차하고 3차 청각 피질에서는 실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상상만 했는데 그런데도 뇌가 활성화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곡을 듣기만 해도 운동성 손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탁자 위에 손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도 건반을 두드리는 신용만 내더라도 두뇌의 청각 피질 영역이 반응을 하기도 한대요. 음악 자극에 반응하는 이 그림인데요. 청각 피질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화음이 더 잘 맞을수록 전두엽의 배내측 부위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해요. 음악은 그렇고요. 이제 엄마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연구를 또 했는데요. 엄마의 목소리가 자녀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언어 능력이나 정서적 안정감까지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 연구팀이 엄마의 목소리는 자녀 뇌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대인관계 등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연구팀이 7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이 24명에게 엄마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면서 뇌의 반응을 관찰했는데요. 참가자들은 IQ가 80 이상의 정신장애가 없는 건강한 아이로 구성이 됐고요. 연구팀이 어린이들한테 3가지 단어 조합을 녹음해서 1분 남짓 들려줬어요. 어린이 중에 97%가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알았고요. 엄마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뇌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활성화된 부분이 1차 청각 피질하고 전해골 피질로 드러났는데요. 1차 청각 피질은 이제 측두엽에 위치하는 기관이고 청각 정보를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사소통과 이해를 돕는 이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활성화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 부위가 자극되면 감정, 대인관계, 얼굴 인식 등의 능력도 향상된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얼굴 인식하는 부위가 청각피질 근처 축두엽 쪽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근처에
얼굴 인식하는 그 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골 피질이라는 거는 전두엽에서 전두엽 밑에 안쪽에 있는 그런 피질인데요. 전해골 피질은 주변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주변 소리에 반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전해골 피질이 이성을 조절해서 자제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이끈 데니엘 에브람스 교수가 실험 참가 어린이들은 다른 여성보다 엄마의 목소리에 더욱 잘 반응하고 뇌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의사소통 기술뿐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걸로 자폐증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는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어요. 음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행복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그냥 소리의 진동일 뿐인데 그거에 우리는 매료돼서 열광하기도 하고 감정이 묘해지기도 하고, 좋은 음악은 치유 능력도 있고 사랑까지도 변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세를 좀 바르게 이렇게 앉아볼까요? 다시 우리 음악을 좀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음악을 들어보시는데요. 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악마다 들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른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1번 음악을 틀어볼 테니까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으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거나 자기 감정 내면을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자, 1번 음악 틀을게요. 2번 음악 들을게요.
세 번째 음악을 듣고 계세요. 네. 뭐 어떤 장면이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감정은 어떠신가요? 감정도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느낌 여러 가지 지금 뇌에서 음악마다 다 다른 느낌이나 장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음악.
자, 5번째 음악이에요. 여섯 번째 음악입니다.
음악이 좀 지루하거나 듣기 싫어도 그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어떤 감정 상태를 일으키고, 듣기 싫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도 내 감정이죠. 그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 또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고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몸의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잘 알아차려 보세요. 5번째, 네, 다음 음악.
다음 음악. 이제 마지막. 이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된다. 정말 다양한 장면과 알아차림이 정말 있네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이 음악 듣는 시간 너무 지루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루하게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들은 음악하고 똑같은 음악은 아니에요. 9가지를 들려주고 두 학생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이 군은 똑같은 1번 음악인데 상심한 마음을 잘 나타낸 것 같은 음악이라고 했고요. 김군은 낮고 암울한 분위기의 노래 표현을 했어요. 2번 음악에 대해서는 이 군은 음악보다는 시끄러운 소리에 가깝다. 김군은 바람이 심히 부는 어두운 하늘이 이제 생각난다고 했고요. 3번 음악은 CF에 나올 법한 힘찬 행진곡이다. 김군은 행진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한다. 4번 음악은 전통악기가 등장하는 한이 서린 음악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다. 음악보다는 상황으로 인식을 했네요. 5번은 익숙한 멜로디와 악단의 조화다.
모닝커피를 마실 듯한 여유로운 느낌이다. 같은 음악을 들었는데 한 친구는 악단의 조화를 생각했고 또 한 친구는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 이런 거를 느꼈네요. 도입부의 피아노와 따뜻한 멜로디를 6번 음악에서 느꼈고 희망차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7번은 자연 소리와 피아노의 조화, 자고 있는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 이 음악에 대한 느낌을 한번 글로 적어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장면을 계속 나열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계속 분위기, 느낌 이런 것을 계속 또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패턴이 또 보여요. 우리도 오늘 9가지 음악을 들었는데 본인의 그런 어떤 패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음악을 들었는데도 어떤 친구는 너무 이 음악 공포스럽고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이 음악을 들으면 영적이고 편안하다라고 똑같은 음악인데도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음악을 들었는데요. 음악마다 다 느낌이 틀리고 보여지는 장면들이 다 틀리죠.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청각피질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이 떠올리면 시각피질이 활성화가 되고 또 어떤 느낌, 감정이 떠오르면 여러분들의 변형계가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여러분들의 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뇌과학적인 음악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죠. 둘러보고 나가야 되는 백화점 같은 데서는 클래식이나 좀 천천히 나오는 음악을 틀기도 하고요. 손님이 회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많이 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음악을 들었지만 서로 느끼는 부분이 다른 점에서 개인의 생각과 배경이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을 통해 각자의 경험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억의 부분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죠.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틀려지겠죠. 2번 친구는 언제나 상시 당연하게 들리던 소리들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과목을 배우고 이러한 활동을 해보니 소리는 단순한 공기의 파동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그 파동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감정을 좌우한다거나 어떠한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진동으로 시작해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담다. 소리에서 오는 파동을 통해 음악을 인식하지만 결국 뇌에서는 개인의 배경과 기억, 생각을 통해 이 음악의 성격과 분위기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이는 같은 음악을 들어도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뇌에 어떤 기억들이, 어떤 생각들이 많길래 그런 느낌과 그런 장면을 떠올리셨나요? 네, 이번 주 내용은 청각에 대해서 알아봤죠. 정서적인 어떤 안정 그리고 사랑을 듬뿍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봤고요.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뇌의 청각피질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의 뇌와 시각피질 영역까지도 활성화시킨다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네, 귀의 구조 우리 알아봤고요. 귀가 하는 역할, 귀에 있는 주름까지도 우리는 다 역할이 있죠. 그리고 음악을 처리하는 어떻게 음악을 뇌에서 처리하는지 알아봤어요. 이번 주 청각은 여기서 마칠까 해요. 음악을 듣고 느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신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지를 한번 알아차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듣는 청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